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차를 맞는 3살 아이 키우는 여자입니다. 결혼하고부터 여태까지는 시댁과 관계가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병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병수발까지는 아니지만 한 주에 2-3번씩은 퇴근길에 시댁에 들려 밀려있는 집안일을 해놓고 오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어머님이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번거롭지 않냐, 이제 안 와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막상 한 달 정도 지나 시댁에 가보니 집이 개판이었고, 아버님은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셨던 것 같았죠. 밥솥은 언제 마지막으로 쓴 건지 먼지만 한가득 쌓여 있었고, 밥솥에 쌓인 먼지만큼 분리수거함에도 배달 용기가 한가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턴 다시 한 주에 1-2번은 퇴근길에 시댁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시고 사는 것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저희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회사 일까지 바빠지면서 퇴근길에 들리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아버님이 상황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하셔가지고 시애비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며 전화에다 대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지요. 그러자 결국 남편이 저한테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14평짜리 집에 애까지 있는데 아버님까지 모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차라리 그때 모시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말했고, 회사가 좀 덜 바빠지면 다시 퇴근길에 한 번씩 찾아뵙는 걸로 하기로 나름의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 후로 3달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아파트로 아예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사전에 저희랑 상의가 되었던 거라면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적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미 집까지 구해서 이사를 오신 건데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황이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그동안 퇴근길에 한 번씩 일부러 시간 내서 시댁에 다녀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적어도 그런 부담은 없겠다고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사를 오시기가 무섭게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집 비밀번호는 남편을 통해 알아내셨다면서요. 남편은 야근이라 12시는 돼야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기왕 아들 집에 왔으니 얼굴은 보고 가시겠다며 어깃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님께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사는데 왜 그러시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적적하셨으면 저러실까 싶어 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그 덕에 저는 옷도 편하게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벌 아닌 벌을 서게 된 거죠. 이후로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온 남편을 아버님은 붙들고는 놔주질 않으셨고, 그래서 마침내 집에 가실 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대요. 어이가 없었고 남편한테 비밀번호는 왜 알려드렸냐고 따질 생각이었지만 그럴 기력도 남아있질 않아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버님이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떨 땐 먼저 들어와 계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께 나가달라고 하자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대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저한테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만 할 뿐,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 눈치였고요. 정말이지 모시지만 않았지 모시고 사는 거나 다름없는 날들이었어요. 정말 피곤한 날도 아버님 때문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식사 후에는 자연스레 거실에서 TV를 차지하고 계시니 집에서 제가 편하게 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반찬 투정은 또 얼마나 심하셨는지 몰라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상머리에 풀떼기밖에 없다고 짜증을 내시기 일쑤셨고, 나중에는 아예 내일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메뉴를 정해 통보를 하시대요. 그리고 이런 날들이 3달 넘게 이어지니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엔 그래도 주말에는 아버님이 안 오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주말에도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면서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문 따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매번 남편은 미안하단 말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요. 다 적고 나니 남편하고 아버님 흉보는 내용밖에 없네요. 사실 남편 말 맞다나 아예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 아버님은 저녁 때만 왔다 가시는 거니 제가 너무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이지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기에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위로도 좀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나 저랑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인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집 근처로 이사와 매일같이 집에 찾아온다는 사연 적어보냈던 사람입니다. 벌써 2달이나 지났다는 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네요. 아니면 매일같이 시달려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걸 수도 있고요. 잠들기 전이면 항상 제 사연에 달리는 댓글을 확인했었는데 뭐하러 참고 사냐며 이혼하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싶었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한테 이혼이라는 옵션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만 현명하게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남긴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야 될 거라는 댓글을 읽었을 땐 뒤통수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란 댓글도 있었는데 왜 안 해봤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고장난 라디오 마냥 고맙다 미안하다 말뿐이었으니 나중엔 대화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어찌저찌 마음속에 참을인자 새겨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아버님하고 부딪히고 말았네요. 아버님은 평소에도 반주를 즐겨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자주,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젠가부턴 저희 집에 오실 때도 술은 잊지 않고 챙겨오기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퇴근을 하니 아버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무슨 보물단지 마냥 소주 2병을 끌어안고요. 아버님이 아이랑 놀아주신다길래 저는 저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세상에 아버님이 안주도 없이 소주를 드시고 계시대요. 게다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르셨는지 아버님이 저희 애 입에다 소주병을 가져다 대시면서 너도 좀 먹어봐라. 음료수야 음료수 그러시는데 너무 순식간이라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놀라서 반사적으로 아버님 손에 들린 소주병을 밀어버렸죠. 그리고 다행히 저희 애가 맛은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지금 네가 나를 쳤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저도 눈이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아버님더러 제정신이시냐고 따졌습니다. 참고 살다간 평생 끌려다닐 거란 사람들의 말도 생각났고 제 아이를 위해서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아버님한테 지금 제정신이냐고 겨우 3살짜리 손자한테 술을 음료수라며 주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거 좀 먹는다고 애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당신을 아주 잡아먹을 기세라며 소리를 지르시곤 화장실로 휙 들어가시대요. 그리고 1분 정도 지났나 벼랑간 집안에 담배 냄새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이 분을 삭히지 못하시고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셨던 거지요. 어이가 없어서 화장실 문 두들기며 당장 나오시라 했어요. 무식하게 누가 요즘 실내에서 담배를 피냐고, 그리고 간접흡연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시냐고, 대체 아버님 땡 놔두고 저희 집에 오셔선 행패시냐고. 저도 그간의 울분 때문인지 악다구니를 썼네요. 그랬더니 결국 아버님이 술맛 다 떨어졌다. 여기 괜히 왔다 하시면서 당신 집으로 가셨습니다. 현관문을 어찌나 3개 닫으시던지 문 다 부서지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도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당신이 아버님 단속 좀 하지 그랬냐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애한테 설마 진짜 술을 먹일 생각이셨겠냐면서 장난으로 그러신 걸 텐데
평소에 제가 워낙 아버님이라면 싫어라 했으니 그런 반응을 보인 거랍니다. 장인어른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애를 생각해서라도 큰 소리는 그만 내야지 싶었지만 어찌나 남편이 뻔뻔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잘났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아버님이 외로우셨으면 이사를 다 오셨겠냐. 새끼 다 챙겨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저녁 한 끼 같이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거슬리냐면서 막말로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저더러 너무한다나요? 그러면서 반대로 저희 친정아버지였으면 제가 이렇게 나왔겠냐고 아마 벌써 모시고 왔을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어도 자기가 모시고 살자고 했을 거라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정말이지 이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차라리 평소처럼 말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했으면 저도 적당히 하고 애 때문에라도 그만했을 텐데. 이제 보니 속으론 저를 잔뜩 원망하고 있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대신 나랑 이혼부터 하고 당신 혼자 모시라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언성 높이던 남편이 어버버버 거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대요. 아마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또다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전 이번만큼은 평소의 습관처럼 하는 사과가 아닌 남편의 진심이라고 믿었죠. 아버님한테는 자기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길래 이제야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해주는 건가 하는 기대도 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튿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정말로 아버님이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을 제대로 했구나 싶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기분 좋게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집에 먼저 와 계셨거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이 와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말씀 잘 드린 거 아니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막상 아버님을 뵈니 차마 매정한 말이 안 나오더라나요. 그러면서 그동안 아버님하고 그래도 잘 지내지 않았냐며 저더러 조금만 더 참아달랍니다. 대신 아버님이 애한테 이상한 짓 같은 건 못하게 자기가 단단히 감시를 하겠다면서요.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아버님 옆에 앉으라 하곤 전 그러면 어쩌겠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대신 나는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겠다면서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대번에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무슨 친정 타령이냐고 싫은 소리를 하시대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보면서 이대로 남편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 같으면 이혼할 생각이라 했습니다. 남편도 저보다는 아버님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버님도 심각함을 느끼셨는지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당신이 제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누린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요. 그 후론 아버님이 연락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고 계셨으니 이젠 저희 부부가 찾아뵙고 있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냉장고에 반찬 꽉꽉 채워드리고 오지요. 밥솥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알려드렸고요. 지금도 아버님 앞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던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는 그런 일은 없겠죠? 앞으로 잘해드릴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8년 개고생만 하다가 이혼했어요. 워낙에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아빠 없이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네요. 다만 아빠 없이 커가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그거 하나만큼은 미안할 따름입니다.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여태까지 염치 없이 부모님 도움받아왔는데 이혼한 마당에 부모님 고생을 더 시키진 않으려고요.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결혼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겠나요? 저 또한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행복하고 밝은 미래만 생각했어요. 한참 결혼 준비할 당시에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결혼 자금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냈을 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시댁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여유가 없는 편이었거든요. 애초에 저는 결혼할 때 집에서 지원을 받아오기보단 어떻게든 저희들 힘으로만 해결해 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 큰 돈을 받아온다고 하니 괜히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나는 집에서 지원을 받아올 상황이 아니니 그냥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형편 닿는 대로 하는 거지 무슨 걱정이냐며 저희 집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우리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는 가운데 시부모님이 난데없이 지원해주겠다고 하던 돈을 안 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히는 말을 바꾼 거였어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논리였는지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꺼내놓은 게 있으니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보였으나 저는 저대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애초에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길 바라기도 했었고 반반 결혼을 못한다고 해서 시댁에 얹혀 살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이 없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빚을 내서라도 반반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제가 빌리나 부모님이 빌리나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똑같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못 해주신 대신 부모님께서 회사 다니는 저를 대신해 부동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혼집으로 괜찮은 매물을 몇 개 알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직장인 전세대출을 받아서 모자란 돈을 메꾸고 신혼집을 구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해외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냥 국내로 짧게 다녀왔어요. 어쩌다 보니 친정집하고 거리가 가까운 위치라서 저희 집에서 반찬도 이것저것 해다 주시고 결혼 생활하면서 친정 도움을 톡톡히 보았죠. 아이 태어나면서 오며 가며 아이도 봐주시기도 했고요. 결혼 생활 1년 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전세 생활 청산하고 자가로 이사 가려면 아직도 돈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돈 없다고 아이 없이 살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출산하고 복직도 바로 할 수 있었으니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나서 딱 2달 몸 추스르고 친정어머니 도움받아 바로 출근을 했어요. 괜히 남편 외벌이 시켰다가 행여라도 남편이 너 때문에 시댁 지원 포기하고 나 혼자만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휴식은 저한테 사치나 마찬가지였죠. 정확히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시댁에서는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이 태어나고 나서 사는 게 힘들면 뒤늦게라도 시댁으로 기어들어 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네요. 개고생하다가 정신 차리면 시댁에 도와달라고 기웃거리진 않을까 싶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잘 살고 친정어머니 덕분에 바로 복직해서 맞벌이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심술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생활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이랑 가까이 산다고 시댁은 아주 거들떠도 보지 않느냐며 이틀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전까지는 시댁에 간다고 연락이라도 하면 같이 살기 싫어서 집 나가 사는 것들이 뭐가 좋다고 우리 집에 올 생각을 하냐며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말을 싹 바꿔서 저희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상의 후에 2, 3주에 한 번은 무조건 시댁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매주 시댁에 다녀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뜨문뜨문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에 간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저희를 반겨주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들이랑 손자는 애틋하니 그나마 이뻐해 주셨지만 저는 항상 찬밥 신세였지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빈손으로 갔다고 욕도 엄청 먹었어요. 시댁에 방문하는데 며느리란 게 어떻게 껌 한 통도 안 사들고 올 수가 있냐면서 친정부모님 거들먹거리면서 예의가 어쩌고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쩌고 하면서 타박을 해왔습니다. 친정에서는 저희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아끼게 해주고 싶어서 반찬도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시댁은 저희한테 항상 무언가를 바라기만 했어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냥 합가해서 같이 살기 싫어서 아들 꼬셔 집 나가 살고 있는 나쁜 년으로 보였겠지요. 바보 같게도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시댁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는 계절 과일이며 제철 음식들 사들고 가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허한 것 같다 하면 한약도 몇 첩 지어서 가고 그랬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긴 했지만 2, 3주에 한 번씩 시댁에 가는 게 부담이 될 정도였지요. 시댁 가서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도 해드리고 뭐 김장이 있다거나 큰집 행사가 있다고 하면 회사에 휴가까지 내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이 역부족이었는지 시어머니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는 제가 남편한테 고맙고 미안해했는데 결혼 후에는 역으로 남편이 저한테 고맙고 미안해했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 6년이 지나갔어요. 시댁에 시달려가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요즘 애들이 집이 전세면 전세인 대로 아파트가 구리면 구린 대로 그걸 가지고 편을 가르고 놀리고 그런다는 뉴스를 보니 무리를 안 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행복했는데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번듯한 집까지 갖게 되었으니 그게 열받아서 저한테 더 모질게 하는구나 싶었는데 가만 보니 했던 말을 자꾸 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뭘 자꾸 깜빡깜빡 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랑 좋은 사이는 아니지만 TV 프로에서 봤던 치매 증상에 대한 내용이랑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신우랑 아버님, 남편한테도 어머님 병원 한번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드냐며 뭐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가 알고 있던 증상과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시니 억지로라도 제가 모시고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게 되신 거였어요. 치매 판정을 받고 나니 오히려 더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며느리 부려먹겠다는 건 안 까먹는 건지 이제는 평일에도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저는 아무 불만 없이 부를 때마다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2, 3주에 가던 것도 매주 다녀오게 되었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도 치매를 가지고 하늘이 응당한 벌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단 딱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는 집에서 대소변 실수도 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간병인이나 요양교육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기억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여장부 스타일에 힘도 좋으시거든요. 말인즉슨 저를 포함한 시가족 모두 시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전문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원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좀 와달라는 연락에 최대한 시댁에 다녀오고 있긴 했지만 저도 회사 다니는 상황이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제가 시댁에 가 있으면 시댁에 가 있는 만큼 저희 친정어머니도 대신 애 봐주시느라 저희 집에 발이 묶여서 계셔야 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상황도 그렇다 보니 계획된 게 아니라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조심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크긴 했죠. 친정어머니가 거의 저 대신 첫째 아이 다 키워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갓난쟁이를 또 처음부터 부탁하자니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친정어머니는 첫째 혼자 외로웠을 텐데 둘째 생긴 게 참 잘된 일이라며 둘이고 셋이고 낳기만 하면 아이는 대신 다 봐줄 테니까 건강하게만 출산하라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시댁은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둘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참 고민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냥 날 잡고 찾아가서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둘째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시댁 와서 시어머니 돌봐드리는 거는 못할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돌아온 시아버지 답변이 정말 예상도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친정에서처럼 둘째 아이 생긴 거 축하한다는 말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애 가진 거랑 집사람 돌봐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잔머리 쓰지 말고 주말에는 시댁 와서 집사람 돌봐주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말대답 해본 적 한 번 없는 저도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가진 몸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시어머니까지 간호를 하겠느냐 물었더니 잔머리 쓰는 게 두 눈에 다 보인다고 그렇게 힘들면 회사 그만두고 시댁 들어와서 살라더라고요. 애초에 집사람 치매 걸린 게 너네가 안 들어와 살아서 그런 거라면서 아예 시어머니가 치매를 가진 이유를 저한테 덤태기까지 씌우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말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현관문 너머로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싹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신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도 좋은 소리 하나 안 하더라고요. 주말만 봐드리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온갖 유세를 다 부리냐고요. 말이 주말만 봐드리는 거지. 평일에도 시아버지가 부르면 몇 번이고 다녀왔고 주말에만 봐드리는 게 시어머니만 봐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 집안일이 쌓여있는 거 다 해야 하고 시아버지 굶지 않게 일주일치 먹을 것도 대충 준비해놓고 가야 하는 거 모르냐고. 그럼 형님이 평일 내내 시어머니 간병해드리고 집안일도 다 해놓으라고. 그럼 제가 주말만 가서 어머님 봐드리는 거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문제로 시가족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게 저라는 사실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딱 교통정리 한 번만 해주면 쉽게 끝날 텐데 아버님한테도 저 혼자 말씀드리러 다녀왔고 신호전화 받는 동안도 남편은 애랑 놀아준다는 핑계로 아예 대화에는 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불러 세워놓고 한마디 했어요. 이럴 때 남편 역할이 뭐겠냐, 당신이 나서서 한마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와서 남편이 자기 가족들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일이면 자기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일인데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아픈 엄마를 내칠 수가 있겠냐고 뻔뻔하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는 얼마나 챙겼다고 뻔뻔하게 내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대번에 따져 물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 8년, 시댁에 왕래하기 시작한 지 6년 동안 당신이 시댁 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이 있었냐고요. 시어머니 아프고 나서도 주말마다 가서 시어머니 케어하는 게 나였지 당신이 가서 뭐 하나 한 게 있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언제 시어머니를 어디 뒷산에 고려장이라도 하고 오자고 제안했냐고. 나 말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간병인을 쓰던가 요양원에 모시자는 건데 어떻게 그걸 내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고 했죠. 제 말이 틀린 게 없는데도 남편은 요양원에 모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요양원 보낸다는 게 그냥 목숨만 부지시키는 거지 죽게 내버려 두는 거랑 다르게 뭐냐고요. 아픈 사람 집에서 꾸역꾸역 모시면서 마누라 고생시키는 건 괜찮은 거냐고 따졌더니 누가 가족 아니랄까봐 지 누나가 했던 말이랑 아버지가 했던 말을 아주 짬뽕시켜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주말만 가는 건데 뭐가 어렵냐느니 하는 말은 참을 수 있었는데 이참에 시댁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는 소리 나올 때는 아무리 저라도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태 내가 하는 말을 뭐 귓구멍이 아니라 뒷구멍으로 들었냐고. 아무튼 나는 어머님보다는 아이가 더 중요하니 더는 간병 못하겠으니 그렇게 알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남편이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럼 아직 멀쩡한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냐고. 이게 시어머니 일이니까 그러지. 친정엄마 일이었으면 똑같이 했겠냐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줬어요. 만약에 우리 집이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요양원부터 알아봤을 거라고요. 대신 요양원에 못해도 시간 되는 대로 일주일에 2~3번은 다녀왔을 거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로 저한테 삐쳤는지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걸어왔어요. 저한테 자기 화났다는 걸 티내려고 일부러 발소리 쿵쿵 내면서 걸어다니고 문이 부서져라 세게 닫아제끼고 여태까지 힘을 합쳐 살아온 내 남편이 알고 봤더니 본성이 아주 옹졸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만 그랬으면 참는데 그 꼴을 일주일 내내 보고 있으니 저도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가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변호사가 알려주길 합의 이혼하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고 소송도 문제없다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리 이혼 서류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시어머니 걱정에 저러는 거다. 저러는 건 한때고 곧 제정신 차려서 평소에 내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혼 서류 만들어 놓은 그 주 주말이 되었어요. 제가 진짜로 시댁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그제서야 말을 걸어왔어요. 우물쭈물하면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드러나 보겠냐 하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들어는 봐야겠다 싶어서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장 내일이라도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면 어떻겠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장모님이 아침에 오셔서 아이 돌봐주시지 않냐? 그럼 낮 동안에는 장모님이 우리 엄마 간병을 좀 해주고 퇴근하고 오면 우리가 간병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시댁에 오며 가며 시간 낭비할 일 없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아니겠냐고 하는데 그걸 해결 방법이라고 떠벌리고 있는 인간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약이라도 잘못 먹었나 싶기까지 했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맨정신으로 저딴 소리를 해결 방법이랍시고 짓거릴 수나 있는지 싶었거든요. 내가 못한다니까 이젠 지 장모, 우리 엄마한테까지 시어머니 간병을 생각하는 인간 꼬라지를 보니 저 자식 입에서는 죽어도 자기 입으로 엄마 간병은 자식인 내가 직접 하겠다는 말은 나올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모신다거나 간병인을 쓴다거나 하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뭐 안 봐도 비디오였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이혼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이게 뭐냐고 묻길래 보면 모르겠냐고 이혼 서류라고 대답해줬죠. 이혼 서류를 보면 그나마도 정신 차리겠거니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시어머니 병수발 들기 싫어서 이혼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여기까지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조용히 사인하고 그게 싫으면 어디 소송까지 가서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고 한마디 했지요. 제가 진심인 걸 눈치챈 건지 남편이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만큼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했죠. 나는 당신한테 충분한 기회를 준 것 같다고, 그렇게 아이를 생각했으면 당신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했더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막상 자기를 포함한 시가족들이 저한테 해온 것들이 전부 이혼 사유라는 건 알고 있었는지 남편이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되었어요. 8년을 그렇게 푸대접 받으며 꾸역꾸역 버티고 살았는데 이혼하고 나니 하루아침에 남남이 돼버리는데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야 왜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싫어했는지, 간병인을 구할 생각이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애초에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주겠다던 돈이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저희 결혼할 때쯤에는 그 돈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던 지인분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그 돈을 전부 떼먹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상황에 저희한테 집 해주기로 한 돈은 못 해주니까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식으로 나왔던 거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믿었던 지인한테 사기를 당한 충격 때문에 그랬나 그때부터 치매 증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었다더군요. 남편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고 애초에 시작부터가 거짓말인 결혼이었던 거예요. 나무꾼이 날개옷 숨겨놓은 거 마냥 아이 태어나고 나면 제가 애 때문에라도 계속 견디고 살았겠거니 생각했던 걸까요?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이젠 남남이 되었으니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그냥 늦지 않게 양육비나 제때제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원하던 대로 시어머니 곁에 붙어서 평생을 간병하게 만들어줬으니 두 부자가 어디 한번 제가 그동안 어떻게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저 같은 복덩이를 놓쳐버린 걸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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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획대로라면 다가오는 3월에 신부가 되었어야 할 30대 여성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하원에 대한 후회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에라도 털어놓아야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헤어진 지 반년이나 되었으니 얘랑이란 호칭은 물론이고 남자친구라는 호칭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달리 부를 만한 것이 없어서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남자친구와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건 저희 둘 나이 33이었어요. 당시 저는 제과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제약회사에 근무 중이었지요. 사는 곳도 가까워서 자주 만나서 고민 상담도 하고 사실 말이 잘 통해서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서로가 서로에게 꽤나 의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사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하길 부모님께서 남자친구랑 저랑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둘이서 건전하게 즐겁게 만나라고만 하셨을 뿐 가타부타 별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알게 되셨다는 걸 꽤나 신경 쓰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나랑 사귀는 걸 안 좋아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며 하는 말이 자기 집은 저희 집 같지 않답니다. 어머님이 특히나 엄하신 분이라서 결혼할 거 아니면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하냐고 많이 언짢아 하셨다대요. 좀 황당했지요. 물론 저희둘 다 홍기가 꽉 찬 30대였으니 아들이 빨리 장가가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할 거 아니면 만나지 말라니. 30도 넘은 아들을 당신 손에 넣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고민이랍시고 저한테 전하는 남자친구도 좀 당혹스럽대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전할 말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간도 못하는 인간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 않냐며 어차피 남자친구나 저나 비혼주의자도 아니니 이참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했지요.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친구와 저 두 사람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생각해본 끝에 결혼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조금씩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2달쯤 지났을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부서가 다른 부서랑 통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말이 좋아 통합이지 저희 부서는 폐지된 거고 저는 졸지에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워낙 내향적인 성격의 낯도 많이 가리다 보니 영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직장 다닌 지 7년 차였으니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몇 년째 실적도 부실하고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도 눈엣 가시처럼 여긴다는 건 타부서는 물론이고 동종업계 사람들이라면 공공연히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부서를 폐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들도 남일 같지 않다며 크게 충격을 받았지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몇 년 전부터 취미 겸 혹시나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량으로 제법 진지하게 제과기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전공으로 원래는 외식조리학과를 다녔고 그러다 기회가 닿아 지금의 회사로 취업을 했거든요. 제가 전공한 바와는 전혀 다르기도 했고 워낙 관심이 없던 분야라서 그런지 회사 일은 저에게 늘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빵을 굽고 디저트를 만들면 어느샌가 제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회사를 나오게 되면 꼭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제과기술을 익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카페라도 열어야 하나 생각하니 역시나 자본이 문제였습니다. 영업직으로 일하는 건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회사를 때려칠 수도 없었으니 회사는 회사대로 나가면서 조금씩 어떻게 사업을 할지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니 당연히 남자친구에게도 알렸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가 이런 이야기까지 어머님과 주고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사업 관련해서 당신과 얘기 좀 하자며 연락을 해오셨을 땐 적잖이 당황스러웠네요.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고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자 하시는데 싫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황스러워서
얼떨결에 일단은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알겠다 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어머님이 내 연락처를 알게 되신 건지 그거야 당연히 남자친구가 알려드렸겠지만요. 제 말은 왜 알려드렸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어머님이 비상연락망의 개념으로 알고 있겠다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설마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언짢았던 건 사실입니다. 비상연락망이건 뭐건 간에 적어도 나한테 귀띔은 해줄 수 있던 거 아니냐니까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순순히 사과를 하대요. 그래서 더는 따져 묻지 않았고 일단은 어머님과 만나기로 했으니 남자친구도 같이 나가자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셋이 카페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자친구더러 당신 옆에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진 않았어요. 이윽고 커피가 나오자 어머님이 먼저 저에게 한마디 하시대요. 당신 아들과 사귀면서